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래 직업세계 변화와 관련해서 신직업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할 김동균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 주도적으로 미래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러면서 직업의 변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필요한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제는 직업을 만드는 시대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창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또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사회의 변화, 직업의 변화, 그리고 신직업의 생성, 창직, 직업을 만든다까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때 사회 변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아주 약하게 체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더욱 강하게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의 직업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동균 강사이고 현재 제 소개가 잠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직업의 변화를 스스로 좀 겪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를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갔었고, 현재도 저의 직업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만나게 될 세상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어떤 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오히려 약간은 세상에 순응하는 변화들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에서는 그런 순응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미래 직업 세계의 대응 능력을 높이자입니다. 미래의 흐름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분들께 빠른 속도 혹은 스스로는 느린 속도, 또 개인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각자 체감하는 게 다르시겠지만 변화가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의 흐름을 우리가 어떤 지점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나의 직업을 결정하는데 내가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미래 직업 세계, 미래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흘러왔었던 흔적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미래 직업 세계를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높이시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특성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성과 그 영향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나한테 중요할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신직업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항상 가지셔야 되는 화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왜, why라는 파트입니다. 우리는 왜 미래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새로운 직업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왜 직업이 만들어진다는 내용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까지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오지 않았으니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내 동기가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진 채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저는 이 왜라는 동기를 본질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유의 본질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을 해서 미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직업의 변화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아마 부모님을 통해서, 어르신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소멸되는 직업이 있고요. 또 생성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 세계에 있어서는 이런 직업들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직업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챕터 1의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특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메타버스 신대륙에서 살아남는 법, 키워드로는 인생 질문 메타버스라고 검색을 하셨을 때 나오는 16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16분을 다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한 10분 정도까지 보시고 나면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실, 땅에서는 그냥 일반 현실이라고 부르죠. 네.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의 현실. 여러분들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저는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대륙에서 가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상의 이런 아바타 캐릭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취업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돌려보면 메타버스에서 이제 채용 설명회라든지 면접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신대륙은 영상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가 이 메인으로서 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런 것들이 없이 변화가 아주 극심하게 빠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의 이제 가상의 현실, 그리고 저는 좀 더 넓게 바라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는 이제 우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거대하고 넓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라는 이런 어떤 이 산업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속에서 내가 체험해 봤던 것은 뭐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 화두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보신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다음 영상으로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뒤 이렇게 살게 된다. MIT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측한 20년 뒤 미래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검색 키워드는 20년 뒤 이렇게 스브스 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4분 5초 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년 뒤의 미래를 여러분들은 예측을 하실 수 있을까요? 뭐 가볍게는 생각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변할까 또 나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일까는 한 단계 더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강의 내용들로서 앞으로의 미래, 직업 세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 요인을 같이 보시는데 MIT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측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맞아 들어왔었는지 비교적 몇 년 전에 예측을 한 것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그 영상에 나온 정보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왜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특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가? 앞서 제가 그런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사회적인 용어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답변을 써놨죠. VUCA, VUCA에서 바니, BANI로 세상의 이런 핵심 키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VUCA라는 단어를 혹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접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트렌드 관련된 정보를 또 보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VUCA가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그 다음 넥스트 키워드인 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변화에 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VUCA 같은 경우는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복잡하면서 모호한 그런 사회의 변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적이죠. 무엇이든 아주 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불확실합니다. 예측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또 거대한 지점, 변화 이 포인트들이 티핑 포인트들이 있죠. 그러면서 복잡하죠. 한 가지 현상으로 예전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에 비해서 현재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 또 우리가 접하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고민들은 어떤 하나의 솔루션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모호합니다. 정확함을 추구해서 100%의 확률이라는 게 없고 항상 몇 %의 확률을 높여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이 모호함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회죠. 바로 코로나가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코로나라는 환경 하에서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아주 복잡하고 이런 모호한 환경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반이의 세계가 왔죠.
BANI. 반이는 뭘까요? 네, 반이는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하면서 비선형적이고 불가학적이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쉽게 빠르게 부서지기 쉽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의 순위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과거부터 믿어왔던 전통적인 가치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해석이 되고 또 새롭게 창조가 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사실 제가 마음의 불안을 어느 정도는 늘 약간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될까? 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또 이런 날씨의 변화 같은 것들을 내가 체감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내가 건강은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질병을 앓게 되면 그런 질병은 고칠 수 있을까? 아주 다양한 사회적인 불안이 예전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또 빠르게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그런 속도도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회 변화에 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비선형적이고 불가학적이다. 우리가 이런 겪고 있는 변화들은 이 하나에 잘 대응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넥스트 솔루션이 잘 먹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응하고 나면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비드 19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화상으로 우리가 수업을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것들이 보편화가 되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뒤에 순차적으로 제가 정보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다시 사무실로 회귀하고자 하는 경향이 또 반대급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또 원격으로 또 자택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업무 환경들이 다시 오피스로, 다시 사무실로, 그리고 다시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전통의 가치들을 또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또 AI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AI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제가 보기엔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챗GPT를 제일 빨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사회 변화 요인에서 챗GPT에 연결된 생성형 AI에 대해서도 다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카에서 반이로 넘어가는 이런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고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이 돼서 대응을 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요 사례를 통한 미래 직업세계 대응의 필요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포춘 500개 기업의 생존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해가 갈수록 500개의 기업의 생존 현황이 줄어드는 것, 특히나 아주 빠르게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영원한 기업이 없다, 이 아주 강력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기업도 이제는 이 기업의 경영 환경 자체가 어려워서 생존을 보장할 수 없거나 또 빠르게 새로운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1년 기준으로 500개 기업 중에 34%만 그대로 생존을 하고 있고 6% 정도는 이미 소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500개 안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없어지는 환경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아주 거대하고 큰 기업도 변화에는 상당히 취약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거고요. 국내 주요 기업의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GE 같은 경우, 이런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코닥, 이런 해외 기업들도 여러분들도 카메라의 그런 변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활용하면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고, 아래에 지금 보시면 국내의 사례로서 아이리버가 나와 있죠. 아이리버에서 나오던 MP3 그리고 PMP라는 플레이어가 이제는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모두 합쳐지면서 스마트폰 안에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보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게 영향을 주죠. 우리는 우리가 쓰는 손안의 디바이스의 변화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의 생존과 소멸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장 하단에 보시면 싸이월드가 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메타버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싸이월드, 사실 싸이월드가 저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잘 생존하고 서비스를 잘 유지했다면 메타버스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싸이월드 혹은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거의 싸이월드와 지금의 메타버스는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더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뒤에 강의에서 이제 실감 기술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싸이월드에 이제 기술이 더 탑재가 되면서 실감 기술, 이제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그냥 마우스나 키보드로 조작을 하는 2D 캐릭터, 3D 캐릭터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체감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죠.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어떤 촉각이라든지 또 이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현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전달 드리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3차원 영상을 찍고 그것들을 이런 가상의 AR 기기를 쓰고 내가 찍은 영상을 이제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제가 공지를 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는 우리 주변의 디바이스로도 이런 이 실감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국내와 해외 기업의 사례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 미래 직업 세계에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소멸되고 혹은 굉장히 회복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미래 직업 세계에 대응이 꼭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알아두어야 되는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 직업 세계 대응에 대해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메가 트렌드라는 항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란 일반적인 트렌드는 보통 매년 단위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런 결과들을 발표하는데 국내 한국에서는 특히나 트렌드 코리아라는 곳에서 트렌드를 매년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는 주로 10년 이상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기로 본다면 메가 트렌드라는 크기가 있고 트렌드가 있을 거고 또 우리 개인이라는 영향을 받는 개인의 존재가 있겠죠. 저는 큰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이스트 문술미래 대학원에서 예측을 한 10년 정도 영향을 줄 메가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글로벌적인 부분, 또 갈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놀라실 수 있는 거는 이미 코로나 같은 질병도 메가 트렌드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강력하고 빠르게 또 굉장히 치명적으로 코로나는 다가왔었죠. 제가 지금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요인들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또 미래의 직업사회의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줄 그런 메가 트렌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뒤에 강의에서 이어질 세부적인 이 직업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세부 요인들과 함께 연결해서 이런 큰 예측이 있었고 세부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지금 그럼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네. 이런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발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직업의 변화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직업 세계의 변화를 이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어떤 변화 지점들이 있었는지 큰 굵직굵직한 항목들을 잠깐 확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직업,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을 버는 행위죠. 네. 직업과 직업이 아닌 것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직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어떤 나의 일이고요. 직업이 아닌 것은 꾸준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그런 행위를 직업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직업 같은 경우는 엔잡러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직업을 가지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또 엔잡러가 아니라고 하면은 직업을 이제 실제로 만드는 일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멸되는 직업, 제가 바이 자동화라는 이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직업들 10가지를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와봤습니다. 콘크리트 공이나 어떤 이 택배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이 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들은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 주로 아마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에서의 어떤 생산도 자동화, 무인화,
지능화, 고도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직업들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한다면은 내 전공이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것들이 이런 직업과 연결이 있을 때 이 직업이 저는 저의 어떤 솔직한 견해로는 당장 내일 이 직업이 소멸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점점 이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고 할 때 내가 이 직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직업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내가 관심이 있고 간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에 대응을 할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순위 안에 있는 직업, 이 표 안에 있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그런 분들은 꼭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이 과연 바로 로봇으로 대체가 될까? 그렇지는 않겠죠. 특히 우리나라로 한정을 짓는다고 하면 저는 새벽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런 환경미화 트럭이 올 때 좁은 길을 사람이 내리고 차가 운전을 하고 이런 복합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수거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까? 시일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 시일도 예측을 했을 때보다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배제한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기보다 이 직업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나도 대응을 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런 자동화 이런 어떤 이 많은 기계들의 도입으로 인해서 주목받을 직업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또 지휘자, 애니메이터, 또 예능 강사 같이 좀 창의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동화에 의해서는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자동화에 대체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고유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하고 창의적인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뭐 화가 및 조각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손을 다루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용가 및 안무가나 가수, 분장사. 저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 또 틱톡을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영상 매체 자체를 스스로 크리에이터, 창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상의 제작 영역에서 저는 거의 전 국민이 이제는 영상에 친밀한 그런 시대가 뭐 이미 왔지만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분장사라든지 또 촬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부가 서비스들도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또 이 산업에서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순위까지 한번 보셨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화에 대해서 보셨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 지금 장표에서 보고 계신 직업의 변화 by AI,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 직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발사, 소방관, 승무원, AI의 일자리 공습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것 같은 직업이 오히려 AI의 역습에서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게 근래의 그런 노동 부분의 조사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AI의 도입으로 현 직종 중에 블루칼라 직종이 살아남고 오히려 화이트칼라 직종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거다. 라는 예측을 많이들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자동화에서는 블루칼라가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 AI에서는 화이트칼라가 대체될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그냥 다 대체될 것 같지 않나요? 모든 직업이 다 자동화가 되고 우리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 시대가 올까요? 저는 그런 미래도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기계라든지 혹은 이런 인공지능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고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업이 없는 세상은 저는 그건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어떤 욕구 단계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비 행위와 그냥 즐거움만 추구했을 때에는 그런 직업에서 가질 수 있는 소명의식이나 만족감이 이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삶이 좀 불안해지고 혹은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건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동화라든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 또 이 직업에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는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대응하기 위해서죠.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래에 표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 AI 노출도가 낮은 근로자가 많은 직종을 한번 표로 보고 계신데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 앞서 여러분들 창의력이 필요한 이런 직업들은 자동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데 거꾸로 AI는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을 저는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래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AI가 이미 작곡을 하고 소설을 쓰고 또 우리가 시나리오 같은 것들, 제가 지금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시점에서 헐리우드의 파업이 지금은 종료가 되었는데 헐리우드는 배우 조합과 작가 조합이 2023년 여름에 아주 강력하게 파업을 했었습니다. 왜 파업을 했는가? 이 AI가 만드는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과거에 학습했던 그런 과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저작권의 인정이라든지 어디까지 이 AI를 사용할 것인가, 또 배우들의 초상권도 그렇죠. 디에이징이라 그래서 외모를 젊게 만들어서 배우의 이 초상을 가져다 썼을 때 비용을 아직까지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잡혀 있는 부분이 없어서 개런티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비용의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강력한 파업을 했었고,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의 모든 영화가 전부 이 개봉 일정이 밀렸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산업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파업인데 왜 그런 파업이 발생했느냐? 바로 AI 때문이었죠. AI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에 보시면 블루칼라 일자리가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기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자동화는 블루칼라를 대체할 수 있고 AI는 화이트칼라나 창의적인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잠깐 이런 산술적인 조합이면은 AI가 탑재된 로봇은 우리의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는 굉장히 극단으로 이제 이 밀고 갔었을 때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저는 그런 극단의 예상과 또 중간의 예상, 또 아주 그런 것들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 모든 범주를 우리는 가볍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좀 더 이런 것들이 현실로 구체화됐을 때 단계를 높여서 심도 깊게 보면 좋은데 현재 우리가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단계를 우리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즉 완벽하게 안전한 직업도 또 변하지 않는 직업도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변화를 살피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변화가 왔을 때 그대로 몸으로 다 대응을 그 순간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들이 올 수 있겠구나. 이 직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뭐 취업과 연계를 했었을 때 인사팀이라고 하죠. HR, 휴먼 리소스라고 부르는 팀의 명칭부터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플 팀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 피플 앤 컬처 팀이라고 또 많이 부르고 있죠. 직장의 이런 문화라든지 사람들이 중요해지면서 휴먼 리소스,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people, 그리고 이런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일의 동기라든지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컬처,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지점들이 존재하냐? 방금 말씀드린 AI나 자동화 같은 이런 도구들이 탑재가 되면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부르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의 어떤 평가라든지 채용이라든지 또 개발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취업을 위해서 제출을 했을 때 기업들이 이미 AI로 심사를 한다라는 것들을 기사로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그럴 때에 완전히 사람의 손을 배제하기보다는 사람과 AI의 협업, 그런데 AI가 조금 더 서류 심사같이 이 다량의 문건을 한 번에 이런 기준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AI가 한다고 하면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미세 영역을 담당을 하겠죠.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더 많이 한다라든지 또 이런 컬처, 문화적인 요소, 이런 직업의 환경, 이 일에 잘 맞는 사람인가, 우리 조직 문화에 잘 맞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인사팀을 갈 때에는 사람을 잘 파악하고 소통을 잘 하고 따뜻한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 일에 있어서는 또 비밀을 잘 지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냉철함이 있는 이성적인 사람이 추구되는 인재였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여기에 이제 데이터적인 능력이라든지 또 의사결정을 할 때에 보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잘 만들 수 있고, 또 코딩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역량까지도 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게 이 직업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변화하는 미래사의 특성,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직업의 변화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장에 해시태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키워드를 요약을 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특성, 뷰카에서 반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의, 이런 이 불확실하면서도 굉장히 이 파괴되기 쉬운 그런 현실,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을 해주시고요. 포스트 코비드 19,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 속에서 큰 흐름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예측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셨고요. 자동화로 인한 직업의 변화, 자동화는 블루 컬러의 직업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AI로 인한 직업의 변화, AI는 창의적인 부분, 또 화이트 컬러의 그런 직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을 하고 또 이 세부적인 요소에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제 앞으로 다음 강의들에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